나자명 시즌 4 5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요? 뭐 저희들은 뭐 다 괜찮지만 우리 지상 선생한테는 큰 비보가 있었고 지금도 눈물이 매일 울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되게 저기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시겠다. 그러니까요. 되게 큰일이 있는 줄 드디어 알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가 계시는 우리 네. 지상 선생의 부인과 딸이 네. 귀국을 한답니다. 그것도 영구 귀국을. 아 영구. 그렇죠. 말레이시아도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심하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네. 아 그래서 내가 맨날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어제 2대가 삐끗한 거지. 2대가. 사타가 간 거죠. 예. 사타가 아마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이제 코로나가 막 2차 웨이브 막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를 않는 이런 분위기니까 거기는 완전히 막 셧다운 돼가지고 그럼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다. 8살 애가 지금 거의 3달 가까이를 집에만 있잖아요. 아 나 집에 있을 수 있는데 3달. 그러니까 니도 8살 때 뭐 있었을 거야? 나도 작년까지는 불가능했는데 나 3달만 집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8살 애가 성숙해진 거예요. 다시는 자기는 해외여행도 안 할 거고 너무너무 싫고 이해가 된다 예. 진짜. 근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8살 애가 한참 뭐 애들하고 뛰어놀고 그 앞에 이제 뭐 그 사는데 수영장도 있거든요. 수영장도 다 닫으니까 수영도 못 하고 뭐 놀이터도 못 나가게 하고 뭐. 이거 얼마나 아무도 충격적이었으면 못 아빠 곁으로 돌아온다 그러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아빠 지산 선생님인데. 저도 충격 받았어요. 딸이 아빠를 맨날 영상 통화를 하면서 뭐가 먹고 싶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 제일 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짜장면, 짬뽕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니, 짜장면, 탕수육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뭐 맥도날드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아 이게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또 막 2차 막 이런 감염이 있잖아요. 하여튼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카메라로 빨리 방을 좀 다 비춰봐 뭐 이런 거 안 하던가요? 제가 최근에 중국 영화를 봤는데 저우둥긴가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미 유명한 배우더라고. 그 여배우가 나온 그 먼 훗날 우리라는 일종의 그 뭐랄까 가슴 아픈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인데요. 자, 베이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격동의 시대를 다루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고향 친구들인데 재회를 합니다. 춘절에 이제 고향을 왔다가. 근데 이제 폭설로 비행기가 갇혀서 이 옛날 애인과 같은 방에 묵게 돼요. 옛날 애인과. 근데 딱 지산 선생과 같은 이제 그 8살 정도 된 딸이 아빠 언제 와? 하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이 주변을 핸드폰으로 비춰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엄마가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막 하는데 여자 주인공은 피해서 프레임을 피해서 막 바닥으로 기고 뭐 바닥을 비춰봐 하고 또 막 위에 가서 붙고 아 약간 구차. 아 그래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온수 매트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구름 이상한데요. 그림이 온수매트가 터진다는. 그 시트가 다 이제 젖고 막 이러니까 예. 그 얘기를 내가 했더니 예. 그 페이스북 제 거기에 예. 그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 막 다이렉트 메시지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렇죠. 평소 지산 선생님의 행실과 인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의심을 하지요. 예. 호박씨 박이요. 예. 그것도 얘기가 온수매트 터진 것까지 갔는데 네. 네,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드디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침대를 바꿀 수도 없고 네. 그 흔적을 남길 수도 없고 내가 다행히- 부인이라도 의심하겠는데. 네, 다행히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와서 이제 자가격리를 또 2주간 하잖아요. 그렇네요. 아직 마지막 기회가 아 그럼 있네요. 자택에서 자가격리 예, 하시는 게 예. 아닌가요? 자택에서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쫓겨나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가 있어요. 아 따로 계셔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쫓겨나고 뭐
자가격리 그래도 보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마지막으로 열심히 좀 놀겠습니다. 아니 뭐 손해도 많이 보셨던 것 같고 그치만 어쨌건 감염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네. 네, 그것만 해도 네. 다행인 것 같고 네. 뭐 서울도 지금 또 다시 좀 네, 좀 이태원 사태로. 여기저기서 지금 지역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난 방송 때 저희가 그 좌파 명략 기초반 새로 개강을 한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예, 아까 일정을 조절하게 됐다는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늦춰야겠네요. 네. 예, 좀 늦춰졌고요. 네. 그 10기 기초반 개강일이 6월 29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9기 임상반이 6월 25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반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거랑 요일이 변경이 막혔어. 예, 됐기 때문에 목요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요일 너무 막혀. 차가 차가 너무 그러네요. 막히는군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정리를 하자면 기초반은 6월 29일 월요일, 임상반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예. 지금 6.25 70주년 얼마죠? 네? 네, 국기 임상반을 개문. 70주년이 됐군요. 네. 뭐 기다 제가 뭐 그때 일사후퇴 단신 올라면 할 때만 해도 그죠. 강선생 그때 참 고생 많으셨죠.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네. 아, 나이 분위기에 흐르면 못 하겠어. 어떡하지? 네, 어쨌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철공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철공소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 철공소.com 검색하시면 접속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개강은 이렇게 연기가 됐지만 온라인은 무사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저기 홈페이지 와 보시면 네. 명략 프리패스 수강권도 있고요. 네. 예, 뭐 역시 IT 개별- 강국이에요. 예, 개별 수강도 가능하시니까 아시는 결제만 하면 분들은-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예. 결제를 해야 되는군요. 24시 가능합니다. 결제도. 얼마입니까? 상품마다 다른데요. 혹시 네. 카카오페이로 결제? 되나? 뭐 하여튼 이니시스 쓰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결제만 하면 언제든지 수강 신청 가능하다는 거. 결제가 24시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도 24시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굉장하네요. 24시간 아무 때나 결제가 가능하단 그럼요, 말이죠. 그럼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그럼요. 뭐 하냐 니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프 당근과 채찍 시간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하면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댓글을 읽는 시간입니다. 윤주안 님께서 스티브 잡스는 병진일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의미가 있네요. 네. 바로 의미가 이렇게 있네요. 의미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스티브 잡스가 인월 병술일주라고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찾아봤더니 인월 병진일주로 서치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뭐 어떤 게 정확한지는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우리가 잘못 말한 건. 네. 바로 인정.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게요. 네. 되게 좋은 코너구나. 네네네. 근데 맞았습니다. 예, 예전에 뭐 영조 사주 얘기할 때도 뭐 사갑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 찾아보니까 틀렸다.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정도 하는 방송. 네. 그렇죠. 사람이 뭐 실수를 하면 또 고쳐 나가면 되죠. 네. 예. 또 스티브 잡스가 그때 태어난 잘못도 있고요. 네. 네. 헷갈린 날짜에 태어났잖아. 예. 맞아 늘 헷갈려. 윤주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보통 이런 거 하면 저 막 선물을 보내드리고 하는데 저희는 감사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광이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철공소 첫 녹음도 축하드립니다. 다만 마이크마다 음량이 다른지 사운드가 고르지 못하여 소리를 줄였다 키웠다 하고 있습니다. 유유하셨거든요. 또 좋은 피드백이네요. 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네. 제가 지금 저희가 6년 차인가요? 네. 제가 진짜 정말 크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아니 방송이 5년 6년 돼가는데 왜 이렇게 마이크 쓰는 게 안 늘죠? 이게 누굴 나보고 얘기해. 나야? 아니 옆눈으로 봤는데 그걸 또 캐치를 하셨네요. 강원쌤 혼자 옷에 마이크가 지금 걸려 있네요. 네. 지금 저 혼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개목걸이가 달려있어 제목이. 네, 그리고 지금 그 저희 녹음 시설이 완벽하지가 못하긴 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마이크 쓰는 스킬에도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는
그 강프로님께서는 핀 마이크를 착용을 하셨고요. 네. 어딜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돌리시니까 네. 어딜 보고 말씀하셔도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핀 마이크를 하셨고요. 죽돌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졌습니다. 네. 아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까 화장실 가서 울고 오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또 댓글을 통해서 네. 저희가 뭐 상황을 좀 설명도 드리고 사과도 드릴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고요. 개선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들 주시면 저희가 또 녹음할 때마다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 피드백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병인 일주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홈페이지 댓글로 몇몇 분이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루시드 폴님께서 이분 가수 아니신가요? 설마 그걸 설마야. 그분 노래를 좋아하시겠죠. 그쵸? 네. 아, 네. 질문이 병인일주에서 시주의 신금이 천간에서 합을 하면 병신 합수로 본원이 손상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이 합가충은 정말 참 이걸 이미 다 이제 파악하면 이제 명리는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군요. 네. 네. 이게 또 너무 수많은 네. 이론과 네. 학설과 잡설들이 난무해서 네. 네.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또 책마다 의미가 많이 다르게 얘기되는데 또 이게 이제 이 합가충이 또 천간에서 일어나는 합가충이냐 또 지지에서 일어나는 합가충이냐에 따라 또 의미가 또 다 다르게 통변될 수 있고요. 지사 선생님은 이 천간 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특히 일간과의 합. 네, 육기잖아요, 육기. 근데 이제 원래 양간은 합을 해도 그렇게 뭐 자기의 본원을 잃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흔치는 않은데 음간들은 좀 손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양음에 따라서 예, 또 다르군요. 음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병활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활주는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단 가장 뭐 어떤 입장을 가지든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하면 천간에서 일간이 합을 한다. 그것도 일대를 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합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간은 이제 자신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또 이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걸 갖다가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흔히 이제 또 지지에 합을 하면 지지끼리 합을 하게 되면 그 합을 하는 어떤 두 개의 오행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연대감을 이제 발생시킨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천간의 합의 경우에는 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병화가 신금을 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병화가 이제 그 나머지 글자들에서 세력의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병화가 당연히 신금이 병화를 자꾸 물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싫긴 하겠죠. 근데 병화가 충분히 다른 옆에 글자들로부터 뿌리를 내려 지지를 받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신강하거나 신왕하다면 신금 하나 따위에 그 대세가 흔들리진 않고 오히려 이제 합을 했다는 것은 둘이서 발목을 이렇게 서로 이제 이인상과 경우처럼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을 막 쓸 수 있겠죠. 자기의 그 통제하에서, 핸들링하에서. 저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또 병화가 세력이 약하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는 한 개만 있어도 병화거든요. 다 태양이야.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오양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양 중에 양. 양 중에 양. 예, 병위체죠. 네. 최강의 양인데 저는 오히려 그 신금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소한 어떤 많은 고난이 어쩌면 어떤 한 인간을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네. 또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조금 평탄한 길을 가느냐, 조금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왜냐하면 이제 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운동과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단순성이냐 복잡성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길흉하복을 이렇게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나누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을. 아니 낯선이 궁금해할까봐 나의 생각을. 내가? 물어보기 전에 말해줬어. 요즘 유부남들이 이렇게 노나 봐요. 궁금해할 것 같아. 뭐 이런. 아니 그걸 또 왜 일반화를 시키세요? 아니 어떻게 우연히 그러네. 아유 성급하십니다. 예. 뭐 이렇게 루시도폴님께서 네. 질문 남겨주셔서 저희도 또 새로운 거 알고 가게 됐네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그 다음 하는 일주를 소개 드렸을 때 게시판에 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제 이 일주를 방송할 때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얄 블루님께서 또 로얄 블루는 색깔도 있긴 있나요, 진짜? 있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름을 만들지 않나요 원래? 네, 한참 많아요. 네, 무슨 색깔 바닐라 패션. 내가 알기로는 뭐 디자이너들이 만들죠. 스카이 블루. 네, 뭐 그것도 있죠. 네. 네. 다 있는 색이군요. 네. 아 그럼요. 질문이 병인일주 여자 무술시인 경우 식신무토가 묘지에 놓여서 유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유산으로 잃은 아이가 있다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자기 수명으로 살 거라고도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건 금시초문인데 저는. 그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상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면 뭐 그 다음에는 괜찮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액땜 이런 뜻인가요? 그게 왜 뭐죠? 액땜이 돼요? 근데 이 글자는 그럼 뭔가요? 이게요. 이른바 좀 지금 우리 로얄 블루님이 하시는 것이 실제로 신중해서 많이 할 때 그런 식의 쓰는 통변은 말입니다.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약간 일본식 명리학, 예. 추명학적인 이제 관점에서인데 이 추명학에서는 여명이 12운성상 묘지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녀와의 인연이 생사이별로 봅니다. 또 실제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뭐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고요. 실제 제 가까운 또 이렇게 제 후배 부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추명이 막 발전한 게 20세기 초반인데 그때가 뭡니까? 뭐 러일 전쟁, 무슨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래가지고 와 사람들 기백만 명씩 죽어 나갈 때요. 그러면 주로 병사들이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아들 아니면 남편 아니면 자식이야. 아니 아들이나 자식이나 하여튼 아들 아니면 자식 아니면 아버지야, 그죠? 참고로 아들도 자식입니다. 평생 아들 자식으로 안 치시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 또 시작했어. 그래서 먼저 자진답 세 건만. 예, 어쨌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잃었고 보통 집에서 뭐 이제 영아 단계에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큰 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물론 지금도 뭐 영아 단계에서 굉장히 불치병을 안거나 그 사고나 뭐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아이들 굉장히 귀하게 놓고 또 웬만하면 치명적이지 않은 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추명학에서는 묘지, 이렇게 이 묘지에 들어간다, 혹은 묘 자리에 놓인다, 이건
진짜 정말 무식하게 몇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그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지에 여명이 월지에 묘지를 놨을 때 이제 그렇게 그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런 통변은 해서는 안 된다. 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언제적 잣대로 이걸 갖다 아직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연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보다가 어쨌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세상이 험난할 때 이제 뭐 자기 자식, 뭐 남편, 아내, 뭐 여러 외부적인 사건 상황들이 많았을 시기에는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니드가 많았던 거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또 해답을 우리 자식 못 찾고 어떠냐. 싶고. 근데 지금 현대적인 사주 명리를 한다는 건 그 사람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 이 명리를 대해야 되는 거지. 뭐 자식을 병신을 낳는다는 둥, 유산을 한다는 둥.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만약에 이게 인터넷에 어디 떠돌고 있다거나 네.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거나 네. 이러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 저희 뭐 와이프 어쩌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저 몰래 어디 가서 막 사주를 보러 다녀요. 근데 그때가 2009년인가 그랬는데 아니, 최고 전문가 그게 이제 해가지고. 기축년이었거든요. 기축년이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축이 뭐냐면 관고예요. 관고. 그러니까 관이 남편이잖아요. 네 남편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는 여린 가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고 나고 막 이럴 거예요. 나중에서 그 해가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얘기들 외에 뭐 네 남편이 어떻게 된다, 뭐 자식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대단히 혹세무미한 거라고 저는 그리고 생각해요. 이건 태어나지도 않은 그렇죠. 너의 첫째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둘째부터는 괜찮다고. 예. 아니 이거 참. 아니 증명도 뭐 증명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증명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더 조심해야겠네요. 고장난 시기가 2번 맞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맞으면 더. 네. 근데 분명히 이유가. 이런 통변을 하시는 분들은 유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듣는 입장에서 유산을 한다고 들리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 굿을 뭐 노단다든지 그러니까요. 부적을 이 얘기한다든지 이런 처음 얘기가 그냥 유산을 넌 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러 다음에 위로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강원 이런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강원 선생님한테 강의 듣거나 이러신 분들은 진짜 제대로 딱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누구 상담할 기승전 때. 강뽕.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대를 되게 정말 잘 만들고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사주 명리학자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제 주변에도 정말. 근데 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해도 이런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저 문득 지금 어릴 때 네. 제가 사주를 본 거 아닌데 엄마가 뭘 보고 왔나? 그래갖고 엄마 제 사주가 남편을 먹여 살릴 사주라고. 용하네. 용하네, 형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잘난 딸을 두셨네. 아주 잘난 딸을 두셨네. 어디 마산인가요? 야, 그러면 찾아야겠다. 찾아가자. 신통망통하신데. 와. 아유 그게 예. 이제 그때는 사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점이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분이 그렇게 악담을 해놔가지고 야, 그렇게 100% 맞추기도 힘든데, 예. 그죠? 그게 무슨 악담이야? 예. 그때는 악담이었지만 지금은 뭐, 예. 능력 있는 아, 딸.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가 생활력이 더 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저는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주 상담 내용을 그러면 그런 놈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지가 꼬셔놓고 뭔 소리야 지금? 제가 꼬셨다고요?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저 완전 낚인 거예요. 저 사기당한 거 모르세요? 아니 그 사기 당한 남편은 나한테 네가 낚았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서로 입장이 좀 뭐 하는 다르군요. 네, 뭐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몇 년 동안 방송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요런 식의 통변은 예. 무시하자. 네. 그리고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는 데는 안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인터넷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근데 네. 걸러서 네. 들으셔라.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육식감자 대장정을 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이런 그 본래 이렇게 불행에 관한 얘기는 전념이 잘 돼요. 네. 그럼요. 이 행복에 관한 얘기는 네. 사실 실감을 못해요. 너무 이렇게 불행의 총량이 행복의 총량보다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현실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낚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류의 이 얘기들이 그러다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그래도 뭐 야 학술적으로 그렇게 뭐 책에도 그렇게 써놨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공동체 자기 밖에 타자에 대한 정말 심각한 침해이자 공격이고 이 뭐라 그럴까요? 폭력이죠, 폭력. 오히려 욕을 하고 뭐 이런 댓글을 단다고 해서 그게 어느 폭력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명식은 12분 확률상 12분의 1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상문 3분의 1이거든요. 삼재 같은 거죠.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만약에 뭐 월지나 시제 넣을 확률까지를 다 포함하면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겁을 주고 있죠. 이거 위협하는 거죠. 이거는 형법상 유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면은 항상 행복한 얘기만 해줘요. 너 상담하러 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지. 방송으로 하니까 강원 선생님 수제자인 줄 알고 야 지금 대한민국 야, 두 너 얘- 1, 2대 명리학자랑 방송을 막 너 그렇게 지금 했대. 위험한 발언이야. 저희 친구들이 오면 행복한 얘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넌 안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해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상담가의 수준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준을 높이셔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안 속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 자체가 높으면 오히려 상담가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좀 용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적어도 진짜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알아도 네. 개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개소리를 들으면 화를 낼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조금만 알아도 진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당근과 채찍 시간이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의미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로 저는 되게 편한 마음이었는데 게시판 피드백에 질답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멍하게. 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제발.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진일주 시간입니다. 네. 네. 네, 풍문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좀 강조를 늘 하는 말씀이라서 대충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이게 저도 이제 댓글들을 네. 보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뒤에 유독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도 무슨 일주인데 저는 안 그런데요. 라든지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라든지 뭐 이런 댓글들이 이제 좀 주로 달리긴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풍문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그 글자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같은 일주라도 남은 6글자에 따라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운 네. 관계 거기까지 따지자면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 그렇죠. 예, 다시 여기 있는 한번. 사람들도 다 그냥 보편적인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인데 그렇죠. 다 엄청 다르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뭐 또 성격상 특성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네.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죠. 무진일주 풍문 첫 번째 힘이 꽉 차 있는 모양 삶의 기복이 강하다. 힘이 꽉 차 있죠. 예, 위아래 뭐 간여지동이고 그 어쨌든 명백하게 착근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제 무진 그러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경진, 무진 뭐 이런 식으로 괴강 뭐 이래가지고 백호, 괴강 뭐 이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기운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이 무토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아주 거치는 넓은 황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고 무토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그 천재 오행상의 어떤 그 양의 기운이 내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양의 기운에서 이제 음의 기운으로 넘어갈 때 그 마지막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기가 완전히 꽉 들어가 차 있는 상태.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호방하고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이 무토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꽉 막힌 가능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여기 앞에 두 분 계신. 그러니까요. 뭐 삶이 약간 숙연해지니까. 부정할 수 없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네. 모든 것이 가능하나 아무것도 의미 없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비현실적 기운, 굉장히 강원 같은. 네. 비현실적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인간 좀 너무 황당한데 우리 딱 김호준 총수 보면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저는 강 선생님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치 병화가 그러하듯이 무토는 뿌리를 크게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토의 뭐랄까요 그 기운이 존재합니다. 전체 나머지 7개의 글자들 병화처럼 병화만큼은 아닌데 병화처럼 지배하려는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구석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이렇게 또 진토까지 이제 붙었다. 네. 진토는 이제 촉촉하게 쉽게 말하면 촉촉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어떤 겨울에 얼었던 땅이 이제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일종의 이제 모를 내기 직전에 어떤 논밭 같은 땅이고 생명력이 있는 느낌. 예, 이렇게 근데 아직 실제로는 생명은 없어. 풀랑 말라. 이제 생명을 이제 막 키워를 내고 하는. 여기도 가능성이. 그렇죠. 가능성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이 이제 탄생한다는 거지. 용이 승천하는 그 기운을 가진 유일한 지상의 동물이 바로 이 진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는 이제 이른바 권력의 글자, 인사신진 4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높은 에너로 치면 임금 상감마마 할 때의 그 진토의 독점. 그러니까 아래의 글자들이 좀 공통점이 있죠. 허황되다. 에이, 선생님 그래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아니면 말씀하세요. 너무- 가능성이 막. 너무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없는 것과 같다. 도 아니면 도 느낌이네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뭐 모든 60개 갑자가 전부 자기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무지는 참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드라마turgi에서의 캐릭터와 같다. 만약에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이 캐릭터는 착하고 예쁘다.
등장할 때부터 착하고 예뻤고 계속 착하고 예쁘다가 착하고 예쁘게 죽었다. 네. 보고 싶으세요? 그런 드라마. 그런 드라마 승리 못합니다. 토할 것 같죠. 예. 어지럽고. 네. 뭐.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개연성은 충분하나 재미없어요. 네. 근데 이 무지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뭔가 꽉 차 오르는 듯한 어떤 신비감이 있어요. 네. 그 실제로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또 다음날 이렇게 또 까보면 네. 근데 또 이 사람이 꿈꾸는 이상 바라보는 넓이 이것은 정말 땅떼기를 덮을 만큼 또 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크기도 하다가 네. 어떨 때는 정말 좁쌀 영감처럼 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끝 양기 기운의 끝이라는 네. 지점. 네. 그러니까 모든 양의 기운을 끝이면서 소멸되는 음의 기운이 안에 숨어 있다는 뜻이니 그러니까 극한적인 거대함과 사소함 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힘이라 굉장히 모순적인 아, 힘이라고 할 수 뭔가도 있고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패를 까는 재미가 있네요. 이 일주는. 네. 예. 우리 그러면 옆에 6글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러네요.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담하는 분이 무진 일주가 딱 되면 막 투지가 솟아요. 어떤 투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평한 사람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풍문에 예. 삶의 기복이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게 있었군요. 티끌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태산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티끌 티끌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반대편에 무술이 있잖아요. 네. 무술은 특징은 무술은 사실은 무술보다 더 강한 네. 도의 힘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완성된 술. 네. 네. 진토가 네. 스타트라면 술토는 피날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술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넘어가 버린 단계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얼핏 보면 무술의 기운은 개강의 끝인데 얼핏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짜 무술이야? 뭐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이제 무지는 그 반대편에서 이제 있는 기운이니까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무진에 대해서 다 배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두 번째 특성 가보겠습니다. 주체적이고 우직하며 신용이 좋아 인기가 많다.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데 너무 도맡아하다 지칠 수 있다. 그 신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땅 자체가 원래 신이잖아요. 신, 믿음, 뭐 그다음에 덕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예시를 들은 것 같은데 무토가 남의 일을 많이 도맡는다는 건 저는 좀 약간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진이 성격상. 대신 맡으면 네. 다 책임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잘 맞진 않으나. 잘 맞진 않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문제를 이 정도를 부탁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 무진일주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면 그 이상까지도 그렇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풍문이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맡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서 그냥 남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자주 들어준다가 아니라 네. 잘. 왜?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무진일주가 빌려주기로 마음 먹으면 아니야 200만 원 가져가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안 갚아도 돼. 근데 그건 아닌가? 근데 잘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잦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범위에 상상하는 것보다 더 스케일을 크게 이제 확대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무진일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서 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와주면 참 좋은데 참 도와주는 마음은 있었어. 네. 그런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그리고 나는 외면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참 아끼는 사람이라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좀 도와주려 했는데 좀 가령 무시는 이제 오히려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놓고 생색을 내요. 그래 나 정말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나 노력했거든. 근데 결과가 그러네. 네. 이럴 수 있는데요. 무지는 연락을 끊어요. 그래요? 못 견디는 거야 그걸. 못 견뎌.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나는 결과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결과가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써준 것마다 너무 고마운데 저라면 귀시 뭐. 왜 선생님 웬만하면 무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찔리세요. 저는 뭔가- 그게 공감합니다. 저희 채팅방에서 강원 선생님이 이제 뉴스를 보다가 경기문화재단 강원 대표에서 어디 뭐 예술계 50억 지원 이렇게 있길래 제가 저는 왜 50억 안 주냐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다행이라고. 안 받는 게 다행이라고 그냥 안 주면 되지. 그래갖고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해야 되나 안 때리는 거를. 그래서 제가 무신일주 요즘 실망하고 있어요. 무신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긍정할 수는 없고 막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이 큰 완벽주의자. 네. 능력이 좋아 맡은 바를 완벽히 해낸다. 웬만해서 남을 잘 인정하지 않으며 잔소리가 많다. 잔소리가 많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지 않습니다. 뭔가 물 안 올리는데. 네, 안 요 어울려요. 부분은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인 바는 네. 능력이 좋고 만약 아까도 맡은 말을 잘하는 건 아빠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게 포인트입니다. 웬만해서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또 약간 그런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뭐 어려워요. 그래 무지는 그냥 립서비스를 인정해 주면 될 것을 그걸 안 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이거는 무에서 나오는 겁니까? 진에서 나오는 겁니까? 무진에서 나옵니다. 무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신은 예외구나. 네. 그러니까 무토와 진토가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글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그 무진이 잔소리가 심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미 격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태가 안 좋은 네, 무진이지. 지금 뭐 흐름이나 뭐 이런 게.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주위에 사람이 없겠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전체의 조합이 잘 안 됐을 때 저 진이 원래 저 입술 순자가 이제 진이 그 저 글자 한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 그러면 유금하고 진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말을 언변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무진은 원래 좀 과묵하고 자기 스케일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남한테 그렇게 뭐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무진인데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미 뭔가 그 영역 안에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좀 다른 자리에 생각하는 또 거죠. 뭐 무슨 신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신유 뭐 상관이 뭐 막 이렇게 있어서 그걸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저는 이상이 큰 완벽주의자. 네, 이상은 역시 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에서 나오는 뭐 가장 광활한 영토, 가장 많은 양기를 그 완전히 무성하게 포장하고 있는 게 무토라는 근본적인데 이제 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뭘 도와줬다가 실익이 없을 때 연락이 끊는 것처럼 굉장한 완벽주의자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승부욕이 강하다.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하며 동분서주로 바쁘다.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쓸데없이 돈 쓰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도 좀 요거는 무게합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아마 풀어서 놓은 것 같아요. 암합하는 거 있잖아요. 개수 재성과 그러니까 지장간의 재성과 합하니까 이 특징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되게 좀 단순한 네. 어떤 일인 거죠 이게. 좀 단순 논리인 거. 강프로님께서는 동의하기 어려우시고.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스케일은 그런 재물에 한정되지 않거든요. 네.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럼 승부욕은요? 그러니까 승부욕도요. 이게 뭐냐면 적당한 욕망이 있을 때 승부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욕망이 끝사람을 넘어가 버리면요. 승부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늘 바빠. 뭔지는 네,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동분서주 바쁘다. 동분서주해요. 그게 자기 일이나 남의 일 경계가 없어. 그 무진 같은 경우에 이런 약간 간여지동의 사주들 있잖아요. 뭐 갑인이나 무진 뭐 이런 양간의 간여지동의 기조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경쟁심이 자기하고의 싸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하고의 경쟁 같은 네. 거 있잖아요. 의미가 되게 고집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래서 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승부욕이 강하다. 그러면 이건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이건 긍정적인 면이네요, 그러면. 뭐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죠. 뭐 세속적 성공,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쓴다 이 부분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게합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역시나. 같다는 거죠. 예. 그럼 세속적 성공도 쓸데없는 돈을 안 써서. 그 어떤 거를 보면 뭐 무진일주가 그 짠돌이들이 많아서 뭐 수전노 막 이런 얘기도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주에 그 다른 어떤 기운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성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짠돌이일 수 있어요. 네. 그 반대로 낭비백이 아주 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글자군요. 네, 네. 이 글자가. 그러니까 뭐 진이라는 글자는 또 그 신자 그 수고잖아요. 재고기 때문에 뭐 무진한테 재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얘기가. 예, 그 재물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안 나온다는데 그 진토는 굉장히 다변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신자진으로 물을 흐르게끔 하는 요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물을 잘 유통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 뭔가 무자로 시간 일주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네가 흥미를 가져서 그런 것 같구나. 어. 네,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며 욱하기 쉽다. 혈관계통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 무토 이 간여지동이 뭐 자존심 빼면 빼면 시체죠. 뭐 아무것도 뭐 네. 없는 거죠. 그 내가 낸데 내가 낸데 관뚜껑에 들어가야죠. 내가 무진인데 그럼 혈관계통 질병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뭐 혈압 오르는 거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건 의미가 좀 있는 게 진토는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무토가 이미 병화를 쫙 끌어다 땡겨 끌어다 쓰고 있는데 진토가 또 그 병화의 화의 균을 또 짓눌러요. 양쪽으로 다 다 빨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화에 해당하는 심혈관계통이 다른 무토혈관에 비해서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 예의를 중시하고 호방한 타입. 내면으로는 고독할 수 있다.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다. 네. 예, 이거는 특히 여명의 경우인데요. 네. 이 뒤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무진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음과 양의 거의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뉴트럴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약간 무뚝뚝해요. 나 남자하고 똑같아. 뭐가 뭐 남자나 여자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또 예의는 발라요. 왜냐하면 진토니까 서열의식이 강해요. 좀 함부로하기 힘든 타입이네요. 예. 좀 너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 이런 사람 전 많이 보러 다녀요. 무진. 의외입니다. 본인 확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왜냐하면 관심이... 세속적 요소만으로 어떤 삶을 평가하지 않아요. 스킬이 아까 말했잖아. 너무 커서 없는 건 안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주여 나에게 계시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내면으로는 고독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와 룰로 자기를 재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되게 스케일이 다른 고독이네요. 스케일 다른 고독입니다. 7번째로 넘어갈게요.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다. 붙인 거야. 이거는 이제 간전치통이 이제 재성을 이제 예, 극하니까 극하고 그건 합하니까. 쓸데없는 얘기고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 좀 비겁은 다 붙여나가기 있는 약하게. 그러네요. 8번째. 네네. 여성의 경우 중성적인 이건 아까 느낌이 있다. 제가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군요. 선생님 대본 보셨나 봐요. 지금 우와. 보고 있습니다. 9번째는요? 추천 분야로는 상경, 공무원, 군인, 토건,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지는 이런 직업적인 한계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잘할지 몰라요. 뭐든지 가능하고 아무것도 불가능한. 아무것도 불가능. 이거 너무 웃기다. 무자로 시작하는 일주들이 대충 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아니, 느낌이 그렇지는 있죠. 않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진무술이 그런 거. 아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무토일주시잖아요. 예. 강원 선생님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다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가능. 아니 근데 저는 1호 공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네. 약간 성공할 네. 쾌 네. 이런 것이지 제가 뭐 무토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아니 무토들의 공통된 저는 특징이 예. 관심사가 넓은 거. 넓은 것도 그렇지만 되게 투박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섬세해요. 맞아요. 굉장히 섬세할 것 같은데 지나치게 투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이상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좀 잘 저는 명예를 모르지만 무자로 시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이상해서 땡겨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을목의 스케일이에요. 을목의 스케일로 볼 때는 네. 진짜 무토가 너무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네. 무토를. 오제의 마법사의 세계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해 사람이. 네. 우와 이상해. 지금도 사실 좀 이상해. 네. 모든 을목들이 이제 죽돌림 때문에 도매금으로 지금 아닌데 여러분 뭐 전국에 계신 을목분들 네. 힘내세요. 네. 예. 너 때문에 그런 자, 여기서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을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한테 여기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낀다는 건 좋은 거죠. 네. 네. 그럼요. 네. 예, 예. 을목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유명인 알아보겠습니다.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처음에 굉장한 인물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징기스칸. 땅 따먹기 1인자라서 이거는 좀 갖다 붙인 거 같기도 갖다 붙인 한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근데 또 징기스칸의 무진일조가 확실하다라는 또 이렇게 얘기도 있죠. 어울리긴 해요. 네, 어울려. 전혀 뭐, 아닐 것 같진 정말 어울리죠. 뭐. 아니면 뭐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당시 이제 그 정부를 할 때. 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따먹을 땅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전격지라는 개념이 이때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따먹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지금 그냥 이 지역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속도야 속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전쟁 바로 하잖아요. 절대 항복해. 꼭 보냅니다. 항복하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럼 지나가. 네. 이건 따먹은 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아래 시작 이렇게 되면 다 죽여요. 몰살이죠. 몰살이에요. 여자와 아이를 남기고는 남자를 남면 다 죽이고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를 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지나고 난 뒤에. 뒤통수를. 근데 항복하면 뭐 별 다른 옵션이 없어. 그냥 지나가. 그렇죠. 또 의외로 또 징기스칸 때 그게 보면 따먹은 포용력이 거군요. 되게 좋았죠. 네, 항복했을 경우. 역시 땅 따먹기 왕입니다. 야 그런데 뭐 뒤에 나온 인물들도 뭐 어마어마한데요. 예, 보시면 이제 니체, 특히 마칼 막스, 예, 레프 톨스토이. 스케일이 뭐.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또 글쟁이인데 그냥 글쟁이들이야.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냥 스케일이 그냥. 그렇죠. 야마시간 글쟁이랄까. 일단 양도 많아요. 양도 졸라 많고. 예, 뭐 단위들이 다 뭐 우주, 지구 막 이 단위의 사람들이네요. 최소 단위가 지구야. 네, 그러세요. 영향력 수준도 그 정도고. 그러네요. 예, 그 뒤에 뭐 제인 오스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연예인이죠. 고 최진실 씨. 박보검, 전현무, 소녀시대 태연, 블랙핑크, 리사가 있습니다. 리사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뭐 이 뒤는 모르겠네요. 예. 태연까지만 알고. 태연까지는 압니다. 네, 네. 아 무진에도 역시 어마어마한 유명인들이 많네요. 네. 무진 글자에 대해서 저희가 강프로님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일단 듣고 나니까 이게 사연을 모실 때 좀 겁이 납니다. 뭔가 되게 묵직한 사연들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부 마치기 전에 하이라이트이죠. 네. 연애 공략법을 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는 무서우니까요. 알아서 잘 이렇게 대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심, 여심. 네. 뭐 오늘은 여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성은 좀 중성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양적인 네. 기운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무진 뭐 이렇게 와서 뭐 물론 다른 글자들의 차이점은 좀 있겠지만 네. 그 고시에 합격한 남자보다는 고시를 준비하는 남자를 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키웠다라는 자긍심 내지는 약간 뭐 여성으로서 내가 보호받아야 되겠다는 심리보다는 내가 니까 줄거 하나 키워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무진일주 여성분들을 좀 안 좋게 평가를 많이 해놨거든요. 특히 그 가녀지동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혼율은 높아요. 예. 네. 이혼율은 높답니다. 네. 이제 땅을 따먹고 나면 또 다른 땅을 땅을 또 개척해야 따먹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꼭 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좀 가능성이 큰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게 혹시 무토 글자에도 그런 게 예. 그래도 진토까지가 네, 그 진토. 규정을 그게 더 하니까. 세지는구나. 아니, 저는 네, 이게 그런 그냥 게 굉장히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중요해요. 네. 굳이 물론 지금도 기본빵을 해주셔야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뭔가 성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자기의 가능성, 자기조차도 자기의 가능성이 네. 가능성의 존재잖아요. 무진이라는 네. 게.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극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파트너십도 네. 그런 드라마를 써 나갈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미 제일 재미없는 드라마가 내 다음 회분이 예측되는 드라마잖아요. 네. 거기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네. 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상태의 네. 무진의 그 성격을 저는 봅니다. 약간 그런 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무토를 갖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연예인들 막 다른 사람들은 탑에 있는 그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신인 중에 될 것 같은 애, 네. 막 그런 데 관심 갖고 뭐 잘난 사람 되게 싫고 네. 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무진 여성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또 어쨌든 양기가 충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한테 막 보호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자꾸 이제 이것을 끌어올려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어떤 관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매니저십? 혹시 도박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배팅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키워서 먹는. 그래서 야, 그거 배팅이랑 근데 이제- 키우는 거랑 다르지. 가능성이 있을 때 막 배팅하는 거지. 가능성이 있으면. 무진 여성분들은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 뭐 이제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고시든 근데 승진이 잘 안 되고 얘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거기서 없으면 안 되는군요. 가치 없죠. 계속 가능성을 계속 가야 보여주니까. 돼요. 검찰총장이 될 것 같군. 이거 어떻게 대법관이 공략하지? 될것 같군. 이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너 어제 왜 연락이 안 됐어? 이런 질문 자체는 무진에게는 일종의 너 죽고 싶구나. 요즘 이렇게 안 맞고 다니나 보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죽고 싶어서 스텝 밟라. 약간 스텝 밟는 거군요. 강원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걔는 걔들아 무진일까 널 봐주네. 내 무진이면 벌써 한 30분 좀 파묻었어 내가. 30분. 무시하군요. 근데 이제 특히 왜냐면 그 아까 말했지만 그 무진은 이 속에 품어 있는 에너지들이 그래서 이제 무진은 사실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네. 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음. 그래야 그 가능성이 드디어 현실로 뚫고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잘 읽지 못하는데 남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옆에서 꼬치꼬치 카운트하고 있어. 야 이거는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그래서 혹시 내 여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친이 나 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네. 핸드폰을 훔쳐본다든지 제3자를 통해서 행적을 탐문한다든지 네.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오늘의 일정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공포의 여행구단에 보면 이런 위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믿는 거야. 네. 무조건 믿는 거야. 이제 가장 위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내일 잘릴지라도 그냥 오늘은 믿어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럼 그냥 그게 편해. 이거 공략법 맞나요? 네. 뭐 이렇게 막 용서에 대한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감당하셔야 될 어떤 아. 몫이군요. 네. 네. 그냥 너무 뭐 땅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네. 저쪽 땅에 가봐야 뭐 똑같다 이거죠. 이 네.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 공략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능성을 어찌됐든 보여줘야 되고 이게- 성적표를 갖고 가야 아니, 되나요? 그러니까 무진 그러면 여성분들이한테 무슨 모성애를 자극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가능성. 예. 네. 내가 나의 뭔가- 성장 가능성, 예, 예. 발전 그런 가능성. 예. 약간 나 요즘 그러니까 힘들어. 주식으로 따지면 미래가치. 네, 미래가치. 그러니까 모성을 자극해야 되는 유형의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좀 챙겨주기를 나 배고프다 밥 좀 사줘 뭐 이러면 또 여성분들이 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진한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성이 자극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무진이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심해서 문제일 때가 있죠. 아, 정말 극단적인 사주네요. 네. 그러면 뭐 남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뭐 쓰레기라고. 좀 패스를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꽂혔다. 패스해야 될 이유라도. 그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니체랑 사귄다고 한번 해보세요. 칼 막스의 부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톨스토이도 장난 아닌데. 톨스토이도 막 사형장에 아니 끌려가고. 근데 박보고 하면 괜찮은데? 에이, 그 박보고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인지 아닌지 잘 몰라. 아 무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뭐 앞에 뭐 징기스칸도 그래요. 여자가 막 수십 명 아, 스케일이. 이거는 패스할 이유가 뭐 명명백백한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넘어간다니까요. 예. 수없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 선생님이 여성 설명할 때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남자를. 야, 저는 권고해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 근데 징기스칸, 니체, 마르크스 톨스토이의 개인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와 부럽습니까? 공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여자라면. 네. 뭐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지만 네. 그래도 공격법을 하나 알려주셔야지. 공개하면 역사는 남겠다. 네, 그런데 결국 인간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불행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무진 남명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제일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그건데. 네.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기 속에 화기운이 충분하다면 돌격해라. 일단 내 명식부터 봐라. 네 명씩부터 봐야 된다. 화가 많으면 좀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높은 뭐 거예요. 대운에서 세운에서 화기운 좀 들어왔을 때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그러면 오히려 정말 서로가 윈윈하는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굳이 꼭 공략을 해야 된다면 이제 고인물이 되지 않는 걸 권장해드려요. 그러니까 고인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무진일주라고 생각하면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든지 아이고. 뭐 아니면 뭐 어제랑 화장이 똑같다든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뭐 예를 화장을 안 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좀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무진 남자들한테는 별로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꾸 흐르는 물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진 남자분들의 여자들이 좀 화려한 게 아니고요. 좀 어떨 때는 되게 변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순진하게, 어떨 때는 막 머리가 빨갛게 막. 그뭐 외형적인 거 말고도 그런 그렇죠. 거죠. 뭐. 그 영화 중에 그거 뭐죠? 매일 남자가 바뀌는 거죠? 예. 아, 뷰티 인사이드. 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막 얼굴이 맨날 성형해가지고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매번 다른 카멜레온 어떤 같아야 이미지, 되군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공략법을 들었습니다. 패스 보내드립니다. 뭐 근데 뭐 같은 저기 일주라도 네. 또 사주 구성상 조금씩 그렇죠.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요거는 뭐 요런 게 통하거나 요런 게 좀 이런 거는 하시면 어려울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혹시 저기 희망을 꺾진 않았을까 네.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남심 공약법 여기서 마무리를 더 듣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매력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2부에서 사연으로 직접 만나보게 될 거고요. 무진일주 첫 시간 풍문과 함께 남심 여심 공략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무진일주 다음으로 다룰 일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개축일주입니다. 네. 개축. 제 아들 딸이 모두 개축일주. 어머! 전문가. 우와, 재밌겠다. 개축 전문가. 그러니까 어. 0세부터 이렇게 쫙 계속 봐오신 거예요. 남명과 이런 거, 여명. 예. 남명과 여명 모두를 이제 네. 개축일주 분들은 한 사람은 신강하고 한 사람은 신약합니다. 네. 아, 완벽한데요. 완벽한 공부가 특집 되는 되겠는데요. 거예요. 네. 네, 아주 풍성한 임상을 가지고 네. 예, 오시겠네요. 네. 그 저희가 초입 부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사연 말고도 개축 일주, 개축에 대한 글자에 대한 궁금증, 네. 예, 이런 궁금증도 함께 남겨주시면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과 질문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시즌 4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사연 접수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연 접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식은 공지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